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비트코인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평균 매수 단가와 원금 심리선으로 상승과 하락을 예상한다 라는 주제로 실전 매매에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이동평균선에 대하여 코인 거래를 처음 하는 투자자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의 기본 분석도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 분석도 같이 하는데요. 이동평균선만 보고 코인의 가격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코인 차트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영상을 이해하면 주식 차트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 비트코인 2021년 4월 4일 일봉 차트인데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상태를 잘 보여주는 차트여서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업비트 차트는 저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이동평균선 설명이 끝나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와 똑같이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배열이란 분홍색 5일 이동평균선, 검정색 10일 이동평균선,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보라색 60일 이동평균선, 회색 120일 이동평균선, 파랑색 240일 이동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단에 위치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정배열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 비트코인 2019년 1월 17일 일봉 차트인데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상태를 잘 보여주는 차트여서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역배열이란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 회색 120일 이동평균선, 보라색 60일 이동평균선,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검정색 10일 이동평균선, 분홍색 5일 이동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단에 위치해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역배열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단기 이동평균선은 1분,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 4시간이 있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1일, 3일, 5일, 10일이 있습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은 20일, 60일이 있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120일, 240일, 48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특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향성은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관성에 의하여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로 한번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외부적, 내부적 요인이 없으면 계속 상승하게 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외부적, 내부적 요인이 없으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을 말하며 매수 시점은 장기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정해지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합니다. 정배열 차트에서 보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은 우상향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을 볼 수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 10일 이동평균선은 이 부분은 우상향이지만 이 부분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조세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지선과 저항선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동평균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은 이동평균선이 주가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이 되고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아주고 신규 매수자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저항선은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상단에 있으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방해하는 선으로 기존 보유자가 매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항선을 뚫고 강한 상승세가 유입되어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회귀성은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지려 하는 성질을 말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하락하려 하고 너무 하락하면 상승하려 한다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이격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상승 추세에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매우 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하락 추세에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다 보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골든크로스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를 말하고, 분홍색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죠. 이 부분입니다. 데드크로스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를 말합니다. 분홍색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죠.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하고 데드크로스에서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원금 심리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종가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한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로 원금 심리선임을 의미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로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원금 심리선이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로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원금 심리선이 됩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120일 동안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로 1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원금 심리선이 됩니다. 원금 심리선이란 제가 1,000원에 매수한 종목이 100% 상승해서 2,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도하고 나서 그 종목이 3,000원, 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아쉬워하고 매도한 것을 후회하겠죠. 그런데 상승하지 않고 50% 하락해서 다시 1,000원이 되었다면 고점에서 매도한 것을 흐뭇해하고 1,000원이 싸다고 생각되어 다시 매수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 매수자와 함께 재매수하는 1,000원의 가격대는 하락을 지지해주는 지지선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지지선이란 단어가 나왔죠. 지지선은 주가의 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데, 만일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손절매를 해서 손실을 짧게 끊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2,000원에 매수한 종목이 50% 하락해서 1,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물타기 하면서 조금 있으면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다가 50% 손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물타기 하면서 손절 안 하고 버티기 잘하죠. 50% 하락하면 무척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하락한 종목이 상승을 해서 다시 2,000원이 된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원금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규로 1,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2,000원이 되면
100% 수익이므로 기분 좋게 매도를 할 것입니다. 이때 신규 매수자의 매도 물량과 기존 매수자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2,000원의 가격대는 상승을 방해하는 저항선이 되어버립니다. 저항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저항선은 주가의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을 매도를 하는데 만일 대량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재매수를 해서 전고점 돌파 매수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목에 투자할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라고 하죠. 한 종목을 매수하면서 3회에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투자 금액이 작을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항선이든 지지선이든 그 힘은 미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손이나 기관, 외국인들은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나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들이 투자하는 기간은 60일, 120일, 240일 등 장기간이 될 것이고 이들 장기 이평선의 저항선과 지지선은 큰손, 기관, 외국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두터울 것입니다. 투자 금액을 정리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졌을 때 금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면 지지하는 힘은 약하고 이것은 쉽게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을 때 5일선을 만나면 저항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금 심리와 투자 금액을 정리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졌을 때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121선을 만나면 지지해주는 힘이 강하고 이것은 주가 하락을 방어할 것입니다. 이때 하락하던 주가가 1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주가는 다시 강하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121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외부적, 내부적으로 악재가 발생해서 강력한 매도세로 인하여 더욱 강하게 추가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이때는 미련을 두지 말고 손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 상단에 121선이 있고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면 원금 심리로 인해 대량 물량이 쏟아짐으로써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121선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량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121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눌림목을 준다면 120일 이동평균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되면서 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신뢰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업비트 트레이딩 뷰에서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차트를 보면 기본 차트와 트레이딩 뷰 차트가 있는데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차트 구성이 가능하며 제일 중요한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먼저 분봉 타임 차트와 일봉 타임 차트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방향키 탭을 누르고 1분, 3분,
5분, 30분, 1일, 한 달 여기에 별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분, 3분, 5분, 30분, 1일, 한 달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거래량을 검색하고 선택을 해 줍니다. 하단에 거래량이 나왔죠. 그런데 색상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래량 지표의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모습 탭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색상표를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최대로 올려줍니다. 파란색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최대로, 빨간색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최대로,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륨 지표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무브 툴을 선택하고 아래쪽 세 페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래량 차트가 하단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봉 차트 색상을 빨간색을 상승, 파란색을 하락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흰색 여백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세팅을 선택해 줍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색상표가 보이는데 파란색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을 변경하겠습니다. 봉 차트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지표에서 이동 한 칸 띄고 평균 검색하시면 이동평균이 나옵니다. 또는 MA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을 6번 클릭해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닫아주고요. 5일선 이동평균선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에서 모습을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인풋은 5를 입력해 줍니다. 확인. 11선 이동평균선을 세팅하겠습니다. 톱니바퀴를 선택하고요. 10을 입력하고 모습은 검정색 선택, 20일 이동평균선을 세팅하겠습니다. 톱니바퀴를 선택을 하고요. 색상은 노란색, 불투명도는 최대, 두꺼운 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인풋은 20, 그 다음 확인. 60일 이동평균선을 세팅하겠습니다. 톱니바퀴를 선택을 하고요. 60, 모습은 보라색, 확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세팅하겠습니다. 모습은 회색, 인풋은 120, 확인. 이번에는 240일 이동평균선을 세팅하겠습니다. 인풋은 240, 모습은 파란색 선택, 확인. 6개의 이동평균선이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제일 중요한 생명선이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두껍게 해주세요. 이것으로써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이며 한글 지원이 되는 바이낸스와 국내 코인원 거래소에서 매매 수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레퍼럴 코드가 링크가 되어 있고 실시간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게시판도 링크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